자, 190. 다 풀어봐, 그거. 자, 이런 거 볼게요. F 더하기 G가 이제 1에서 연속일 때 G5를 구하라고 했는데 G5를 구한다라기보다는 그냥 GX를 구한다는 얘기고 정확히 말하면 K를 구하라는 얘기지, K.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 거냐면은 H라고 설정을 할 건데 그러니까 F 더하기 G를 H라고 설정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H가 1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사실 여기만 봐도 느낌이 오는 게 X는 1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었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범위를 물어보지는 않을 거라고 1을 기준으로 물어보겠지. 그러면 또 뻔한 거야. 함수값이랑 극한 두 명이 안 왔는데 손민지랑요, 그 다음에 김민성이요. 자, 그래서 이제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거지. 그럼 이제 극한값을 생각을 할 때 이제 좌우 극한을 항상 따져줘야 된다고. 그리고 좌우 극한을 나눠서 생각하는 습관을 좀 갖는 걸로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도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하나씩 봐봐. 그럼 얘는 2가 되고 G1은 얼마야? 1 더하기 K지?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에서는 당연히 1보다 큰 쪽이니까 이쪽이랑 이쪽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K가 되니까 K 더하기 3. 근데 이때는 사실 또 여기랑 똑같네, 지금 보니까. 그쵸? 얘랑 얘랑 이제 완전히 똑같아. 그러니까 수식에 익숙해져야 돼. 1의 좌극한을 따질 때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1보다 작은 이쪽 두 개를 보면 된다고. 그래서 X-1이랑 X제곱 더하기 2를 볼 건데 X가 1에 가까워지니까 얘가 3으로 가겠지. 끝났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거 세 개가 같아야 되잖아. 근데 요거 두 개는 어차피 같으니까 요거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K는 0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쨌든 K가 0이야. 그러면 끝났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얘들아 이거 지금 그냥 듣지 말고 자기 안 되는 문제들 5단부터에 쓰세요. 알겠지? 나중에 5단부터 점검했는데 또 거기 막 하나도 안 적혀있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쓰면서 들어야 된다. 5단부터에 다 쓰면서 들어 지금. 그 다음에 209번 가자. 일단 다 털자. 요거 말고 잠깐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않았냐? 209번? 왜 질문이 나오는 거지? 야 이거 어떻게 했었어? 생략 209번 어떻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림 다 그려줬었어 어떻게? 207번은 안 했지? 그쵸? 207번은 어제 안 한 것 같은데? 자 207번 갈게요. 야 209번 시대 어저께 얼마나 열심히 그려줬는데. 207번이요. 야 이런 거는 지금 수식이 정확히 안 나와 있잖아. 수식이 안 나와 있잖아. 그래서 그 사이값 정리 이용하는 건데, 일단은 여기를 먼저 세팅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무슨 얘기냐면은 gx를 f 더하기 3x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이게 1부터 4에서 실근을 갖는 그 개수를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은 정수를 기준으로 함수값이 나와 있거든. 1, 2, 3, 4. 그러니까 요거 다 따져봐야 돼. 그러니까 G1, 요거만 따지면 끝이야. 자, G1, 2, 3, 4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럼 하나씩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되고, 다 써볼까 그냥? 다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4가 나오고 12가 나오고 마이너스 2인가? 그렇죠. 산수를 조금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gx를 볼 때
gx에 대한 정확한 수식은 몰라.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은 f가 연속함수니까 gx도 당연히 연속함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점을 찍으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이렇게 요 1, 2, 3, 4에다가 체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찍는 거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4에 플러스 12에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gx 그래프를 정확하게는 못 그리는데 어쨌든 얘네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적어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실근 개수의 최소값이거든. 개수를 가장 줄여주는 거니까는 x축 관통하는 개수를 줄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gx. 물론 이 안쪽에서 gx가 더 여러 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최소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 최소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값의 개수는 2개. 다 털어보자. 72번이요. 5단 노트에 쓰라고 분명히 얘기했다. 체계도 그리고 고치는 문제들 세모자 다 쳐놔 지금. 싹 다. 야 이거 아니 씨.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어제 수업 안 들었나? 야 172번 질문한 사람 누구야? 아니 이거 너 어제 하지 않았냐? 야, 내 기억이 잘못된 거야? 나 한 거 같은데 어저께? 야 이거 어저께 했잖아. 분해속점 개수 구하는 거 가우스 그래프 해가지고. 뭐지? 왜 질문이 나오는 거지? 어제 수업 야 어저께 다 오지 않았냐? 왜 그래 어제 교수한 사람 없었지? 뭐야 이거? 했었어. 72번도 어렵긴 하지만 생략? 깼습니다. 58번 이건 뭐야? 아니 씨, 야 이것도 어저께 했잖아. 아니 씨, 야 어저께 했었어. 158 아닌가? 어저께 했던 거 맞지? 내 기억이 잘못된 거 아니지? 했던 거 같은데? 아니 씨, 했던 건데 저 9라고 쓴 건가 내가? (99번은) 뭐니 도대체? 아 이건 안 했다. 이거 하자. 이거 안 했어. 자 이거 합시다. 99번이요. 어... 99번 한번 가보자. fx는 이제 가우스 함수 형태가 들어가 있어. 물론 앞에 3분의 4가 붙어 있기는 하는데 사실 3분의 4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있으나 없으나 별 영향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가우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보면은 이 가우스 안쪽에 3x가 들어가 있잖아. 근데 가우스 함수는 계단 함수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 가우스 안쪽에 있는 수식이 정수가 되는 부분에서 항상 불연속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 요거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가우스 함수는 계단 함수잖아.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 그래프를 좀 관찰을 해보면 이거 내가 여러 번 보여줬지 가우스 함수도. 그렇지? 막 한두 번 보여준 거 아니잖아. 이게 그릴 때 이제 요령이 뭐냐면은 y는 x를 i는 먼저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y는 x에다가 정수좌표, 이게 격자점이라고 하는데 그 격자점에다가 점을 이렇게 딱딱딱 찍는 거지. 찍은 다음에 스텝 펑션이야 이거. 계단함수라고. 계단함수 스텝 펑션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해보면 이게 정수일 때마다 항상 불연속이 나오거든. 근데 얘도 보면은 지금 모양이 살짝 다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가우스 함수 형태잖아. 여기에서 3분의 4는 아예 신경 안 쓰지 말고 필요 없어 이거. 이거 없어도 돼. 이거 그냥 버려. 이거 필요 없어. 얘네가 정확히 얘기하는 거는 불연속인 x를 원하는 거지 정확히 함수 값을 원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이 안쪽에 3x가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봐봐. 비교해봐. 자 얘랑 얘랑 비교합니다. 여기에서 민지 혹시 왔어요? 민지 안 왔어요 아직. 여기에서 비교하면은 이 x가 정수가 되는 시점에서 이게 불연속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도 생각하는 게 3x가 정수가 되는 시점에서 불연속이 나와야 돼. 이거 지금 설명이 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 안쪽이 정수가 될 때 불연속이 됐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x가 정수가 되는 그 시점을 찾아야 된다고. 그때 불연속이 된다고. 근데 지금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3x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의 정수가 되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3x가 이건가? 이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애들은 다 불연속이 되는 거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너네 이거 그릴 수 있어? 그릴 수 있니? 이거 그릴 수 이거 가능해? 질문 한번 해볼까? 얘랑 얘랑의 차이점이 뭐죠? 자세히 말해봐. 얘랑 얘랑 그리면 어떻게 다르지? 높이? 아, 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이거 이렇게 봅니다. 계단의 폭이 3분의 1이 돼요. 계단의 폭이 3분의 1이 됩니다. 계단의 폭이. 다 그려줄 수는 있는데. 지금 이거랑, 잠시만. 한번 물어볼게. 이거랑 이거 구별 가능해? 얘는 계단의 폭이, 그러니까 계단의 높이는 한 칸인데 계단의 폭이 3칸이 되는 거고, 얘는 계단의 높이가 한 칸인데 계단의 요 폭 가로의 길이가 3분의 1이 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겠죠? 자, 뭐 아무튼 질문은 요 정도쯤이면 될 것 같아. 이거 뭐 요 정도면 웬만한 거 지금 다 받아준 것 같아요. 이 정도쯤이면은. 아 근데 야 이거 2명이 안 왔어 아직. 2분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나?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2분. 일단은 교재는 38쪽을 보는 걸로 하고, 어차피 내가 앞에서 다 스토리를 잡아가지고 쳐줄 거니까 사실 뭐 교재는 그렇게 크게 볼 일은 없을 거야. 그냥 예시 문제 정도? 교재는 이제 예시 문제 정도 보는 거고, 맥락은 내가 앞에서 다 알아서 잡아줍니다. 필기노트 좀 꺼내봐. 미분이라는 주제는 아주 재밌는 주제인데, 역사가 되게 길다고 해야 되나? 혹시 미분이 언제 나왔는지 아니? 그럼 배경 지식 같은 게 전혀 없나? 미분이 언제 나왔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좀 있어야지. 미분이 언제 나왔지? 와씨. 미분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냐고? 야, 너네는 뭔가 이렇게 공부할 때 이런 거 좀 궁금하지 않아?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거 안 궁금하네? 그냥 무조건 시험만 잘 보면 돼? 시험 잘 보면 물론 뭐 그게 장땡이긴 한데 솔직히 입시에서는 약간의 좀 그래도 학문적인 호기심 같은 거 뭐 그런 거 없어. 그게 미분 좀 유명하잖아. 되게 유명한 주제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야. 수학하면 미분, 적분 그냥 막 지겹게 들었을 거 아니야. 좀 궁금하지 않아? 이게 언제쯤 나온 거고 누가 만든 거고 막 이런 거 안 궁금해? 전혀? 유명한 사람을 먼저 말하면 뉴턴이죠. 근데 한 명이 더 있어. 누굴까? 뉴턴 말고. 라이프니츠 라고 처음 들어봤니? 이거 갖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뉴턴은 영국 사람이잖아. 라이프니츠가 독일인가 프랑스, 독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거든. 그래서 뉴턴은 섬나라고 어쨌든 라이프니츠는 이제 대륙이잖아, 대륙. 그래서 유럽에서 엄청나게 싸워. 뉴턴이 먼저냐 라이프니츠가 먼저냐 엄청나게 싸워. 엄청나게. 그래서 서로 지들이 먼저야. 근데 연도로 보면은 뉴턴이 한 10년인가 빨라, 라이프니츠가. 근데 뉴턴이 발표를 늦게 했어. 그러니까 연구는 한 10년 빨랐는데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이프니츠가 발표를 먼저 해. 근데 연구는 뉴턴이 빨랐는데
라이프니츠가 발표를 먼저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게 많아. 누가 먼저인지 구별이 안 가. 연구냐 발표냐 이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합의를 봤어. 동시에 했다 치자. 합의를 봤어. 대륙 수학이랑 섬나라 수학이랑 싸우는 건데 합의를 봤습니다. 결국에. 근데 둘이 생각한 방식이 좀 달라. 뉴턴은 물체의 운동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약간 물리적으로 생각한 거야. 역학으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에서 미분을 이제 따온 거고, 라이프니츠는 물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걔는 그냥 그래프를 연구한 거야. 그래서 둘 다 이제 똑같은 미분인데 이게 관점이 좀 다르거든. 뉴턴이 봤던 거는 운동하는 관점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본 거지, 생활 속에서. 근데 라이프니츠는 진짜 그냥 수학적으로 본 거야. 그래프로. 그래서 둘이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뭐 아무튼 근데 기호로 봤을 때는 라이프니츠가 훨씬 더 좋아요, 뉴턴보다. 나중에 아니라 오늘이지. 그 기호의 차이점까지 다 설명해 줄게. 어떻게 기호가 다른 거고 왜 라이프니츠 기호가 좀 더 수학적으로 우수한지. 그래서 영국애들이 처음에 고생을 좀 많이 해요. 라이프니츠 기호가 더 좋은데 영국애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뉴턴 기호를 계속 따라가거든. 되게 고생 많이 해. 뉴턴 기호를 계속 따라가. 자존심이 세니까 우리는 뉴턴을 따르겠다. 근데 기호로 봤을 때 라이프니츠 기호가 훨씬 좋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밀리는 거야, 수학적으로. 대륙 쪽에 비해서 기호가 밀리니까. 저기 잠시만, 이거 맥락을 가만히 써보자. 이렇게 좀 잡아줄게. 어쨌든 이제 그 오늘의 주제는 미분이죠. 그러니까 본 게임 들어가는 거야, 오늘부터. 수투의 이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지. 미분 계수인데, 주제를 3개 정도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분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자 이제 드디어 미분이야, 모함수, 세 번째는 미분을 실제로 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미분법. 그래서 요 정도쯤으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미분 계수인데, 이 미분 계수를 단계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볼 거야. 그래서 이렇게 좀 타이틀을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사실 직선으로부터 파생되는 거거든. 그 직선의 기울기, 요거를 먼저 보고, 자, 요렇게 좀 스토리 라인을 잡아줄 테니까 잘 따라와. 평균 변화율, 그다음에 미분 계수, 그다음에 미분 가능성.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까지는 중학교 내용이고, 이게 미분 계수로 넘어가면 이제 고등학교 내용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내가 설명하는 관점은 그래프로 설명하는 관점과 그 다음에 물체의 움직임으로 설명하는 관점을 동시에 쓸 거야. 뉴턴과 라이프니츠를 동시에 섞어서 설명할 겁니다. 자, 아무튼 단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일단은 직선의 기울기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좀 할게요. 자, 잘 따라와. 오늘 메인 주제다. 요거 내용 자체는 완전히 중학교 내용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오늘의 주제는 그냥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아요, 사실은. 그냥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 직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자.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지금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해. 여기서부터 계속 파생되기 때문에 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 자, 직선이라고 함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점이 이제 2개가 필요하고요. 편의상 A점, B점 이렇게 잡읍시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뭐 함수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 y는 fx 이런 식으로. 자, 함수로 바라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점을 잡았을 때 어쨌든 요 직선, 뭐 선분이 됐던 마찬가지인데 AB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벌써부터 기호가 나오는데 이걸 한글로 x 증가량이라고 써도 되거든? 근데 그러면 표기가 좀 어렵잖아. 그래서 x 증가량을 세모 x라고 쓰는 거야. 세모 x. 자, 세모 x라고 쓰고, 세모 x의 뜻은 뭐냐면 x의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오늘 변화량, 증가량 이런 단어를 되게 많이 쓸 건데 아무튼 요 세모 x라는 단어로 대체합니다. 근데 요렇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 놈의 좌표가 x12라고 하고, 뭐 요 놈의 좌표가 y12라고 했을 때 얘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말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기가 가능해요.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다르게 표기를 하자면 y2 자리에 사실 fx2라고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표기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약간 다르게도 표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각도에 좀 더 주목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각도에 주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벌어진 요 각도 있지? 요 각도를 편의상 세타라고 표기를 할게. 그러면 이제 각도에 주목을 한다면은 얘를 탄젠트 세타라고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탄젠트가 사실 이제 밑변분의 높이잖아. 밑변분의 높이인데 탄젠트의 정의가 기울기의 정의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평균 변화율을 조금 끌어올게요. 평균 변화율. 그럼 평균 변화율은 사실 직선의 기울기랑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아. 거의 똑같은 개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이제 그래프로 분석을 하는 거고요.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도 그래프인데 물체의 운동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관점이 좀 달라요. 역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렇게 좀 볼게. 그러니까 한번 있어보자.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y는 fx 이렇게 했는데 봤어. 얘는 여기서의 자, 여기서 이제 변화율을 보고 싶은데 얘랑 얘는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이제 직선이니까 사실 두 점을 어디로 잡아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이렇게 곡선이잖아. 곡선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곡선에서의 변화율을 잡기 위해서 시작점과 끝점을 하나씩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느낌이 좀 다른데 얘는 직선이니까 좀 더 쉽겠지만 얘는 지금 곡선이잖아. 그럼 곡선에서의 이제 변화율을 본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점과 끝점을 하나씩 잡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를 똑같이 A, B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작점과 끝점을 잡는 순간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아. 시작과 끝을 잡으면 직선의 기울기나 평균 변화율이나 서로 같아집니다. 수식으로 조금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1, x2 이렇게 잡아서 A의 좌표를 x1, y1 얘를 x2, y2라고 잡으면은 이제 완전히 똑같아요. 똑같고 그림으로 조금 보여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가 델 x, 여기가 델 y. 요거 세모를 갖다가 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의 평균 변화율은 됐을까?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요 직선의 기울기랑 완전히 같아요. 똑같이. 자, 요런 식으로. 잠깐만.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생활 속에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 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자, 이거를 잠시만요.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상황을 한번 설정해볼게. 자, 요건 이제 그래프로 완전히 봤던 건데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칩시다.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쪽을 그래 시간이라고 하고 이게 y라기보다는 여기를 위치라고 할게요. 위치. 그러니까 시간과 이제 위치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가자. 여기가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해. 서울에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적지가 부산이야. 그럼 부산으로 이제 도착을 한다고 치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사실 이상적인 거는 이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죠.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계속 이렇게 등속도 운동을 하는 이런 게 이상적인 건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는 못하잖아. 근데 어쨌든 그러면 실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내가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어. 봐. 평균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거 한번 물어볼게. 물리 시간에서 했을 텐데 여기서의 평균 속력 어떻게 구하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거리를 편의상 400이라고 두자. 400km라고 두고 편의상. 그 다음에 시간을 잠깐만. 여기를 잘못 체크했다. 여기다가 400이라고 쓸게요. 자, 거리를 400이라고 하고 시간은 예를 들어서 편의상 4시간이라고 할게요. 실제로 4시간 만에 가는 건 힘들겠지만. 그럼 4시간 만에 만약에 400km를 갔어? 그러면은 평균 속력 자체는 전체 이동 거리를 전체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전체 이동 거리 400km를 얘는 이제 1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1시간으로 4시간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1시간에 100km 가는 게 이제 평균 속력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평균 속력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으로부터 생각을 하는 건데 본질적으로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요. 그리고 평균 변화율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속력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평균 속력 자체는 이제 1시간당 100km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중간에 대구를 걸쳐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평균 속력이 100km인 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대구도 대구인데 어느 딱 한 시점에서의 그 속력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만약에. 그러면 그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이제 슬슬 미분 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미분을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물체의 운동으로부터 미분을 한번 끌어내 볼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VT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하자. ST를 먼저 좀 보여줄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미분을 끌어낼 거다. 자, 생각을 해보자. 상황을 먼저 보여줄게요. 상황. 미분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 자체를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발상을 하면서 이런 데서부터 이제 미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발상 자체를 보여줄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4시간 만에 400km를 간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먼저 보여주면은 사실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거든. 그러면은 4시간 만에 어쨌든 이제 400km를 가는 거잖아. 그럼 가장 이상적인 그 상황은 뭐냐면 시간과 거리를 봤을 때 원래는 이렇게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그쵸? 그러니까 1시간에 100km씩 그냥 꾸준히 가는 거예요. 등속도 운동이지. 근데 우리가 현실이랑은 맞지 않잖아. 중간에 뭐 휴게소에서 쉬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길이 막힐 수도 있는 거고 뭐 길이 뻥뻥 뚫리면 빨리 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실제로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어쨌든 4시간 만에 400을 가는 그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똑같은데 언제는 빨리 갈 수도 있고 언제는 느리게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언제는 요거를 예시를 조금 써보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실제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는 이제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데서 이제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는 거지. 속도가 느리니까 길이 막힌다고 상상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만약에 똑같이 4시간에 400km로 가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간다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어쨌든 이제 평균 속력으로 봤을 때 4시간 만에 400km로 가면은 1시간에 100km로 가는 거는 맞아. 근데 내가 만약에 딱 요 지점이 요는 좀 잡을까? 요 지점이 여기가 정확히 대구라고 합시다. 정확히 대구예요. 예를 들어서 딱 대구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서의 속력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아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의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요 지점이 정확히 대구라고 할게요. 그러면 대구에서의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냥 그래프를 봐봐. 다시 말할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평균 기울기를 구하면은,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구하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평균 속력을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평균 속력이 아니라 어느 한 시점에서의 그 속력을 구하고 싶다고.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우리 학원을 앞을 딱 지나가. 예를 들어 여기 앞을 바로 딱 지나가.
그럼 평균 속력이 100이라는 건 알지 당연히. 근데 이 학원 앞을 딱 지나가는 그 지나가는 순간에서의 속력을 구하고 싶다고. 상황을 그렇게 바꿔보자고. 뭐 되고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서는 어떤 식으로 발상을 하면은 딱 지나가는 순간에서의 속력을 구할 수 있을까? 사실 딱 지나가는 순간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기본적인 발상이 이 전체 구간 자체를 줄이면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에 시작과 끝을 양끝 구간으로 잡으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평균 속력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봐봐. 여기가 딱 대구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약에 요런 식으로 구간 두 개를 잡는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은 딱 이 시점에서의 속력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의 속력과 좀 더 비슷해지지 않을까? 근데 내가 만약에 잡는 구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 짧게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시점에서의 속력은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의 속력과 되게 비슷해지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학원 앞을 정확히 딱 지나가는 그 순간의 속력을 구하고 싶은데 그 구간을 예를 들어서 한 100m 정도를 잡는다고 상상을 해봐. 그러면은 이 학원 앞을 지나가는 그 순간의 속력이랑 정확히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되게 비슷하지 않겠어? 한 100m 정도로 잡으면? 근데 이 구간의 이 잡는 길이를 점점 더 줄여나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구간을 잡는 길이를 줄여나가면은 결국에는 딱 이 지점을 지나가는 그 순간의 속력과 서로 완전히 일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잡는 구간의 길이를 점점 줄여나간다는 얘기거든. 이게 미분이에요. 이게 미분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이거 물체의 운동으로 설명을 한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을 잡아요. 그럼 전체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어느 한 시점에서의 속력을 이 순간적인 속력, 순간 속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한 시점에서의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잡는 구간의 길이를 점점 줄여나가면 돼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 구간의 길이를 0으로 수렴시켜 버릴 거야. 그러면 딱 지나가는 순간에 구간의 그 속력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러한 이제 발상인데 이게 발상인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좀 옮겨볼게. 정확히. 그래서 이러한 발상으로부터 미분 계수가 나옵니다. 미분 계수를 바로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나왔는지부터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 속력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지. 좀 더 구체적인 속력을 구하고 싶다고. 그 발상이.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잘 봐. 그래서 지나가는 순간의 속력을 구한다라는 게 결국에 뭐랑 같냐면은 이 그래프상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랑 서로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미분 계수까지 간 거다. 미분 계수. 자, 그래프를 좀 보여줄게요. 방금 한 생각을 이제 수식적으로 한번 옮겨볼 건데 자, 이렇게 갑시다. 예를 들어서 y를 fx라고 이렇게 잡을게.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이런 거지.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기울기를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근데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사실 좀 전에 말하는 그 순간 속력이랑 완전히 같은 개념이거든. 그래서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러니까 요 빨간색,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요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m이라고 합시다.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점을 편의상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을 잡을 건데 요 점을 이제 b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잠깐만 기호를 조금 써야 되니까 요 점을 a, f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b점은 나중에 이제 움직이는 점으로 잡을 거거든.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잡을게. x, fx라고 잡을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어떤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속력, 순간 속력을 구하고 싶다라는 발상이랑 그게 이제 뉴턴이 생각한 거고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가 생각한 건데 그 순간 속력이 결국에는 접선의 기울기랑 서로 같은 얘기거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자. 자, 개념을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줄게요. 이 빨간색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오차가 있겠지만 이 B점을 조금씩 이쪽으로 끌어당기면 돼. 그러니까 지금 요 기울기랑 요 기울기는 당연히 오차가 있겠지?
근데 만약에 B점을 더 끌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봐. B 다시라고 할까? B점을 더 끌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도 물론 오차가 있어. 근데 얘랑 얘랑 오차는 원래 점보다는 더 오차가 줄어들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B점을 점점 당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투다시라 하죠. 이런 식으로 점점 당기는 거야. 그래서 B점을 이쪽으로 계속 당겨가지고 A점에다가 갖다 붙여. 갖다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접선의 기울기랑 완전히 똑같아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이 B점이 A점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 기울기는 더 근사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완전히 갖다 붙이게 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B점을 A점에 완전히 갖다 붙인다는 개념은 결국에는 무슨 개념이야? 극한의 개념이죠. 사실 이건 극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미분은 극한의 일종이에요. 미분은 극한 안에, 극한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미분은 극한의 특수한 경우야. 사실은 극한 안에 미분이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조금 나타내 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수식으로 좀 나타내 보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 좌표가 x가 되는 건데, 어쨌든 B점을 갖다가 A점에 갖다 붙인다는 거거든? 그러면은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요 길이가 이제 델 y가 되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델 x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y의 변화량은 어쨌든 y 좌표끼리 빼는 거니까 fx-fa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변화량은 여기가 x고 여기가 a니까 가로의 길이는 이제 x-a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를 정의할 건데, 여기 빨간색 기울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리미트 델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갈 때 델 x분의 델 y야. 빨간색 기울기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기울기인데 가로의 길이를 계속 줄인다는 얘기지. 사실 B점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가로의 길이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를 좀 다시 설명하면,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 가로의 길이가 줄어든다라는 게 사실은 x가 a에 달라붙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를 리미트 x가 a로 간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y 증가량은, 그러니까 y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의 변화량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야. 다시 말할게. 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인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B점을 A점에 자꾸 당기면 됩니다. 근데 B점을 A점에 당긴다는 개념이 여기 X좌표가 A에 자꾸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미분도 극한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X를 A좌표 쪽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거 설명 이해가 되니?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 요게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알겠죠? 근데 요거를 이제 살짝 표현을 바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지만, 자, 요렇게도 한번 바라볼게. 지금 여기를 이제 X라고 해도 되는데, 자, 요렇게도 한번 생각해봐. 얘를 이제 H라고 둘게요. 얘를 H라고 두면은 여기 X는 사실 A 더하기 H라고 써도 괜찮지. 이거 괜찮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H라고 설정을 하면은 요 점의 그 X좌표는 A 더하기 H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잠깐만. 그럼 이제 얘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B점을 쓸 때 A, F, A 더하기 H 이렇게 써도 괜찮죠. 사실은 표현 방식을 조금 바꾸면. 그럼 이제 델 Y가 여기가 FA 더하기 H니까 FA 더하기 H에서 FA를 빼는 거라고. 그래서 요렇게 써도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의 여기까지 그 가로의 길이를 H라고 설정을 하면 표현하는 방식을 조금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 원래는 이게 B점을 A점에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X를 A로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X를 A로 갖다 붙이면은 여기 H의 길이가 자꾸 줄어들어. 맞죠? 그래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는 거.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은 가로의 길이가 자꾸 줄어드니까 가로의 길이를 아예 0으로 보내버리는 거라고.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요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가로의 길이는 이제 H가 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는 요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 똑같은 얘기야. 다 똑같은 얘기고 요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여기 미분계수의 정의인데 근데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F'A라고 나타내. 그러니까 F에다가 점을 하나 찍고 A라고 쓰는데 이 점을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임. 그래서 F'A야. 따라서 요거는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요렇게도 쓰는데 근데 요거를 살짝 다르게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요렇게도 쓰고 아니면 이렇게도 써. 이렇게도 씁니다. 그러니까 요게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F를 미분했다는 얘기고 F를 미분한 다음에 A점에서의 미분 계수를 뜻하는 기호고요. 얘는 증가량을 말하는 거야. 근데 기호가 자꾸 발전하는데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델 X라고 썼잖아. 세모라고 썼잖아. 세모. 근데 여기를 세모라고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 세모가 D자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D가 이제 증분을 말하는 영어 단어의 약자거든요. 근데 여기 세모를 D로 바꿔서 지금 보면 봐봐. 이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세모 X분의 세모 Y잖아. 근데 세모 X분의 세모 Y라는 이 기호가 DX분의 DY로 바뀐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모 X분의 세모 Y인데 그게 DX분의 DY로 바뀌고 과 X 이퀄 A 얘는 뭐냐면 여기 이거는 이건데 A점에서의 기울기라는 뜻이야. 과 X 이퀄 A는. 알겠죠? 그래서 기호로 쓸 때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써도 똑같은 기호야. 알겠죠? 참고로 이게 뉴턴이고 여기 라이프니츠야. 참고로. 어쨌든 요게 이제 미분계수의 정의고요. 요거를 이제 요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정리할게. 이게 미분계수인데 거기다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써놔.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로 해석을 합니다. 순간 변화율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그래프 상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히 똑같은 말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운동하는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은데 관점이 달라요.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으로 바라봤을 때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는 물체가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그래프로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설명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예시를 들어줬잖아. 거기서부터 따온 게 이제 순간 변화율인데 물체의 운동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체가 변하니까 이제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율은 변화율인데 순간적으로 변하는 그 짧은 시간에서의 변화율을 말하는 물체의 운동 관점에서 보는 게 순간 변화율이고 접선의 기울기는 그거를 그래프상으로 옮겼을 때 그래프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는 본질적으로 같아요. 완전히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자. 자, 간단한 예시를 조금 들어줄게. 이거 정리 다 됐니? 여기까지?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메모해놔. 거기다가. 아주 간단한 예시를 들어줄게. 보자. 예시를 좀 더 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일단은 예시를 좀 몇 개 들어보면 자, 평균 변화율. 자, 요런 거 예시 몇 개만 들어줄게요. 자,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하자. 2차 함수인데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평균 변화율은 사실 직선의 기울기랑 같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거 그냥 계산하면 돼요. 평균 변화율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y는 x세제곱.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고 싶어. 그럼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평균 변화율. 간단한 예시. 자, 그 다음에 미분 계수를 한번 좀 구해보자. 방금 정의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미분 계수를 구할 건데 물론 이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은 다 공식을 써서 구하겠지만 공식을 안 쓰고 구하는 것도 연습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 자, 예를 들어서 fx가
3x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걷자. 여기서의 fx는 3x제곱. 아직은 공식을 적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f가 너무 복잡하면 구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상황에서 f'2를 구한다고 한번 해보자. 이 상황에서 아직은 공식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사실 여기는 안 구해도 되는 게 미분 계수라는 게 접선의 기울기인데 어차피 이거는 기울기가 항상 3이잖아. 그래서 얘는 그냥 3으로 나와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 얘는 기울기가 항상 3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자 이렇게 가자. 이렇게 구합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아까 썼던 이제 수식인데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원리를 적용하는 거. 자, 이게 미분 계수입니다. 근데 사실 당연히 3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울기가 계속 3을 유지하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얘기가 달라져요. 여기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거잖아. 그럼 h가 0으로 갈 때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기술이야. 왜냐면 지금 얘는 곡선이거든. 곡선이면 기울기가 계속 바뀌잖아.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데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구한다는 거니까 되게 신기하죠, 사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약분할 거 다 치시면 h를 약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나오나? 3h구나. 이렇게 나오죠. 어차피 h가 0으로 가니까 12가 나오지. 요거는 뭐냐면은 지금 되게 신기할 수밖에 없는 게 자 그래프로 좀 보여줄게. 방금 한 거 있잖아. 방금 한 거는 사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방금 한 거는 이렇게 있으면 지금 f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 f가 3x 제곱인데 f가 이렇게 생겼는데 x가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x가 뭐 여기서 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기울기를 구한 거야. 지금 빨간색 기울기를 구한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점의 위치를 바꾸잖아. 그럼 점의 위치를 바꾸면 기울기도 바뀌거든. 근데 저 점에서의 정확한 기울기는 이렇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미분 계수까지는 이제 다 도입을 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성질을 하나만 좀 더 풀어보자. 자, 여기 네 번째인데 미분 가능성이라고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미분이 뭔지는 알겠어.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미분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미분은 언제나 가능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미분은. 자, 결론부터 말합니다. 미분은 언제나 가능한 건 아니고 언제만 가능하죠? 공부했었잖아, 수터. 미분은 언제 가능하니? 맞습니다. 부드러운 함수에서 가능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돼. 그래서 미분을 하기 위해서는 연속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연속만 가지고는 미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속은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연속은 연속인데 부드러운 형태로 연속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여줄 거고 일단은 수식을 먼저 좀 보여줄게.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자 타이틀은 이제 미분 가능성이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동치어야. 완전히 이제 필충 조건인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같은 말이야. 미분이 가능한 거랑 미분계수가 있다는 건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미분계수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거든. F'A라고 쓰는데 어쨌든 이게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이건 정확한 거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계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미분계수라는 게 방금 정의했지만 이렇게 생긴 극한이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극한이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이 극한의 꼴을 봐봐. 이 극한은 무슨 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극한이 있는 건데 얘가 무슨 꼴이니? 0분의 0 꼴이지. 그러니까 얘가 있는 거는 확실히 맞는데 이게 0분의 0 꼴이라고?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자, 계속 따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얘가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 수식을 자세히 보면은 x가 a로 갈 때 fx랑 fa랑 서로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분계수가 존재하려면은 연속성이 보장이 돼야 돼.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일단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 좀 더 제대로 된 증명도 하나 더 보여줄게요. 자, 요건 이제 사실 약식 증명이었어. 약식 증명이었고, 제대로 된 증명을 하나 더 보여줄게. 자, 요것도 좀 정리를 하자. 그러니까 어쨌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한번 가보자. 자, 요건 이제 약식 증명이었고, 0분의 0꼴이라는 거를 이용했던 거니까 사실 정확하진 않아. 어쨌든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있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갈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제대로 된 증명을 보여줄게. 그럼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렴하는 극한은 쪼갤 수 있지. 근데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쪼개. 두 개를 쪼개면, 자, 이거는, 그러니까 왼쪽은 뭐냐면 약식 증명이야. 왼쪽은 대충 얘기한 거고, 오른쪽은 제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렴하는 극한은,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이 더 어렵죠. 쪼갤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렇게 쪼갤 수 있고. 근데 당연한 얘기지만 얘는 0으로 가는 게 100%지. 얘가 0으로 가니까 어쨌든 결국엔 0이거든. 얘가 0으로 가니까. 맞죠?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수렴하는 극한은 양쪽으로 쪼개준 거야. 곱하기를 쪼갠 건데 얘가 이제 0으로 가잖아.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어쨌든 얘가 0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또 이 극한을 쪼개는 거야. 수렴하는 극한을 쪼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가 어찌됐든 이게 되잖아. 그러면은 최종 결론이 저기 왼쪽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최종 결론이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써도 이게 F가 연속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사실 더 익숙해. 당연히 이게 익숙하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은 건데. 근데 어차피 여기서도 보면은 H가 0으로 가잖아. H가 0으로 가면은 얘는 이제 FA 쪽으로 간다고. 얘도 보면은, 그러니까 봐봐. 얘가 FA로 가는 건 당연한 거지. X가 A로 가니까. 근데 사실 이것도 별 차이는 없어. H가 0으로 가면은 여기 안쪽이 A로 가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도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 가능하면은 반드시 연속이 돼야 돼. 알겠니? 근데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하면 안 돼. 그러면 연속이지만 미분이 안 되는 거를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연속이라고 미분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주영이가 말했던 건데 함수가 뾰족하면은 연속이라도 미분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필중 조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줄게.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랑 연속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은 미분이 가능하면은 연속인 거는 100% 맞아.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미분이 가능해도 함수가 뾰족하면은 연속이라고 해도 잘못 말했다. 연속이라고 해도 함수가 뾰족하면은 미분이 안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근데 그거를 좀 되게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할게요. 아니 진짜 없어 보인다. 딱히 용어가 없어. 뾰족한 함수라는 용어가 딱히 없어서 어쨌든 미분이 가능했을 때 연속인 건 맞지만 연속이라고 하더라도 뾰족하게 생기면 미분이 안 돼.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예시가 이라고 생각해봐. 절대값 그래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 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절대값 그래프는 당연히 연속인 건 맞아. 연속인데 얘는 미분이 안 됩니다. 얘는 미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미분이 되려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 점에서의 접선이 없어. 접선을 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뾰족한 함수 같은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관계를 좀 잘 살펴보고 요거 실제로 한번 해볼까? 자, 저거 미분이 안 되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아주 간단한 예시인데 미분이 안 되는 걸 보여주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지. 잠깐만. 그러니까 F'0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F'0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실 조졌어.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경우의 수가 이제 두 가지가 있거든. 요거 잠깐만. 요거 한 줄만 더 쓰자. 근데 이제 F가 절대값 X니까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근데 요건 일종의 극한이죠. 극한인데 사실은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H가 플러스 0쪽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0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플러스 0쪽으로 갔을 때는 얘가 1로 나오고 마이너스 0쪽으로 갔을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1로 나와. 사실은 여기서 좀 세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까 내가 이걸 미분 계수라고 정의했지. 근데 이 극한의 방향성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전체는 미분 계수가 맞는데 사실 플러스 0쪽으로 갈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미분 계수는 미분 계수인데 우미분 계수라고 불러. 정확하게 얘기해서 좌우 극한을 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얘도 미분 계수는 미분 계수입니다. 근데 왼쪽에서 오기 때문에 얘는 좌미분 계수라고 불러.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정리를 좀 해줄 건데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우 미분 계수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지금 왜 미분이 안 되냐면 좌우 미분 계수가 서로 다르니까. 다시 말해서 왼쪽에서 봤을 때랑 오른쪽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를 수식으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야. 좀 이따 다시 정리해줄게요. 알겠죠? 얘들아 저기 책이랑 이거 다 걷어야 돼 지금. 다 걷어야 되는데 지금 도장이나 이런 거 다 찍혀있나? 도장 왜 안 찍혀있지? 저기 가만히 있어보자. 걷으면서 도장 좀 다 찍을게요. 일단은 책을 다 앞사람한테 잠깐만 이름은 써있니? 책에? 이름도 안 썼지 지금. 지금 안 뽑아가지고. 얘들아 여기 이름 어디다 써야 되니? 겉면에 이름이 써지나? 안 써지지 않아? 거기 볼펜 잘 안 보이지? 겉면에 쓸 수 있으면 겉면에 쓰고 근데 겉면이 안 되면 한 장 정도 넘겨서 한 요 정도쯤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정도쯤. 겉면에 그러니까 뭐 컴사나 이런 거는 안 지워지나? 아무튼 좀 써봐. 겉면에 쓰든가 한 장 정도 넘겨서 좀 안쪽 페이지에 쓰든가. 알겠죠? 그래서 본인 이름이랑 반인 이제 심화 BP 반 본인 이름 용식 티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기노트랑 오답노트에도 다 이름이 있죠 지금? 앞으로 다 내봐. 지금 다 점검 끝난 거 맞지? 앞으로 제출. 일단 내봐.
앞으로 대충. 앞사람한테. 파내. 파내. 가리지 말고 파내봐. 산만해요? 파내. 땀만에 다 내자. 책이랑 필기노트랑 5단부까지 싹 다 줘봐. 자, 마플교과서는 왜 낸 거지? RPM만 내는데? 잠깐 오늘 RPM 내야 돼, RPM. 마플교과서는 오늘 안 내도 돼요? RPM만? RPM만. 오케이. 얘들아, 좀만 쉬자. 쉬었다 갑시다. 응? 땡큐. 얘가...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그치? 어허이, 한가람 더 쳐버린다. 지나가. 야, 너 고친 문제도 동그라미 좀 다 쳐줘. 책 적고. 아까 고친 문제들 있잖아. 질문 다 했었으니까 동그라미 좀 다 쳐줘. 거기 별표 친 거. 어허. 끝났어? 야, 민지야, 이거 어떡하냐? 야, 어떡해. 어떡하지? 너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네. 너무 안 되는데?
오, 매점. 정리 장난 아니야? 오. 확실히 여자들이 잘한다. 깔끔해. 오. 깔끔해, 뭔가. 뭔가 되게 깔끔해. 확실히 달라. 여자들이 잘해. 확실히 여자들이 잘해. 역시. 아, 이름 안 쓰네. 누구야? 아씨, 누구지? 야, 저기, 야, 이름 안 쓰네. 하나 있다. 이거 누구지? 이거 저 같아요. 어? 저것 같아요. 아, 이건가? 이름 좀 써줘. 이름이 없어. 근데 예지 여기 공책이 또 있는데? 이건 뭐지? 저도 예전 거 이게 오답인가? 보다 뒤쪽에 있어요. 아, 뭐가 뭔지 모르겠어. 공책을 지금 2개 낸 거지. 이게 풀리고 이유가. 이게 풀이고 이게 오답이 어디 있는 거야? 이게 오답 아니야? 그래. 맞지? 이게 오답이지? 됐어. 지우개 넣고 수현이 뭐지? 수현아, 그 공책 다 됐었나? 아, 여기 있구나. 어우씨, 저기. 아이고, 애들 기도 봐야 되는데.